네,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들어오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계속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속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딱히 보이진 않아요. 적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미국 내에 확산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여행 경보에 대한 네, 맞습니다. 이슈가 있었잖아요. 일단 뭐든가요? 한국으로 가는 거는 굳이 막지 않겠는데 이제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그 위험도를 크게 인식은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여행 계획이나 아니면 국경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지금 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그것도 할 수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겠죠. 언론적인 얘기죠. 네네. 그러면서 또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하고 일본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 행태는 비슷해요. 검사 안 하니까 확진자 검사 안 나오고. 자체도 안 하고. 네. 하여튼 잘 스스로 알아서 견디고 위생관리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국내에서 우리는 잘 엄청 챙겨야 해대잖아요, 될 지금. 네. 지금 3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 거기에 따른 또 진단 키트나 백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데 우리만 너무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하나? 그 바깥에서는 저렇지 않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다듬어 놓으면은 나중에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우려도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피곤해 그래서. 진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음성이었다가 양성이 되기도 하고 또 양성이었다가 음성으로 다시 번복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검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집에서도 자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이제는 나온다고. 개발이 됐다고는 하는데. 개발은 됐는데 이제 오늘 승인이 아침에 될지. 그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개발 업체한테 그럼 언제 상용화가 제품화가 되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좀 퀘스천 많습니다. 주가는 상한가던데요. 네. 그래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봐야겠지만 너무 좀 공포가 또 공포를 낳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공포 마케팅과 테마 경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폭리를 취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그럼요. 지금 네. 얘기하는데 사실 감성 마케팅과 공포 마케팅 별로 그닥 좋은 용어는 아니죠. 근데 워낙 이제 시장 관심이 별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테마는 조금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워낙 출렁거리면 맞아요. 심해요. 네. 바이러스와 함께 공포 심리까지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당연히 이 투자 관점에서는 시세를 좀 차익을 갖고 가는 게 좋겠지만 너무 좀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니까 한번 내용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네. 실제 그런 기업들의 시세가 많이 언급됐던 기업들인데 주가 일단, 보면은 어이구야, 이러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네. 글자대로 롤러코스터를 타죠.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 심리에 달라붙으면 시세는 막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대주주들은 또 주가가 상승하니까 또 차익을 실현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내부자들이 이렇게 지분을 처분하는 게 좀 급하게 잇따르다 보니까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런 순서인데 마스크 얘기 있었고 택배 식품. 코로나 관련주에서 순환매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장 기업의 이익에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물론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거 좋죠. 어떤 기업들은 1년 팔 거 한 달 내에 팔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재무제표는 잘 뜯어봐야 되죠. 네. 재무제표 자체가 그렇게 좀 건전하지는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우양, 창해, 에탄올 이런 것들. 대기오나 50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나그랬죠. 홈스쿨링 관련주라든지. 50은 또 마스크를 생산 안 한다고 또 이래가지고 주가가 가격 제한법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30%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는 변동성과 또 불안정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죠.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이 네. 뭐 있나요? 그래서 뜰 때 차익을 챙기는 거는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소식들 이게 테마주도 다시 한번 편입이 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저는 서술어를 좀 끝까지 보자. 맞아요. 이게 승인이 이제 됐다 행간의 해서 끝나는 게 의미라는 아니라. 의미예요. 네. 그래서 사실 관련된 또 보도 내용도 분명히 있죠. 네. 뭐 보건당국에서 내용 뭐 하는 것 중에.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뭐가 있었죠? 보건당국이 그 지금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자체를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네.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PCL이라는 업체가 오늘 또 상한가 갔어요. 네. 네, 지금 자, 조금 금토일 전에 관련해서 공통의 소식이 속보가 들어왔네요. 또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잠시 볼까요? 동결이네요. 네. 동결로 나오는데? 금리 인하인가요? 네. 네. 기준금리 아닙니다. 동결인데. 예. 좀 조금 또 확인을 구조가 좀 해봐야겠네요. 차이가 있는데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동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는 타이핑에는 동결. 인하를 기대했었는데 동결로 그렇죠. 나왔네요. 네. 뭐 사실 이날을 지금 해버리면은 쉽지가 않아요. 다음 그 룸이 없기 때문에. 자, 조금 더 혹시 지켜보자. 네. 지금 네. 다른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왔나요? 네. 그렇죠. 네, 요 속보와 관련된 풀이가 있으니까 이게 오늘 참 바쁜데. 네. 다양한 소식 들어옵니다.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그 전문가인데 어느 분이시죠? 윤여삼 연구원. 네. 윤여삼 전화 연구원 연결돼 연결하겠습니다. 있군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뭐 저희 브리핑하는 도중에 금리 이슈가 있어가지고 동결로 지금 나왔습니까? 네네, 지금 1.25%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 확산에 따른 경제 심리적인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한 뭐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도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완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사실 지금 1.25도 역사상 최저 수준 기준금리에서 이제 1%.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1%를 낮추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0%대 우리나라 기준금리 진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커졌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오늘은 당장 그 한 박자 쉬어가면서 추가 우리나라 정책 대응 사항들이라든지 정부의 뭐 추가 경정이라든지 이런 제어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시간 벌기 차원에서 오늘 동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3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타격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정부 정책과 좀 보조적으로 맞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한 차례 정도 인하 1%까지는 마지노선이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요. 오늘은 아마 좀 이따가 금융중앙위원회에서 또 하는 총재가 얘기하겠지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해서 하느니 실질적으로 민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활용해서 정부 추경 못지않게 하는도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 한은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조금 더 이름을 갖고 지켜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4월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뭐 사태가 어느 정도에서 수습이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일단 1% 중반대, 중국 경제가 이번 1분기에는 뭐 4%대 연간 성장으로 환산할 때 그 정도에서 연간으로 한 5.5% 중반 정도밖에 성장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나 올해 하느니 추정했던 2.3% 성장보다는 낮은, 뭐 하느니 오늘 내놓은 숫자는 2% 초반대로 예상은 되지만 그것도 의심이 된다고, 충격이 들어오면 의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인하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그 사상 최저금리 우리나라가 0%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많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통화 완화로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또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1%까지 내려오면은 뭐 예금금리 이제 1% 초반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시중 자금들이 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작용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면서 통화정책 대응을 가져갈 건데 한 번 인하 정도는 뒤에 올 실물경제 타격과 그리고 정부가 이제 추가 경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춘 정책으로 한 번이나 정도는 열려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30분에 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수정치를 발표를 예정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예상치가 2.2%로 알고 있는데 1%대로 낮출 가능성도 엿보입니까? 한국은행이 2.3%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예, 뭐 지금 한 0.1에서 0.2 정도.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가 이
2월 달에 뭐 기업과 소비 심리가 지금 또 2015년에 메르스 때 이후로 타격이 가장 크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하향 조정을 하고 중국 성장률 깎이는 거 정도 감안해서 최대 0.2까지는 깎는다 보는데 그래서 작년에 기록했던 2%보다는 높은 성장률 수치 정도 내놓고 아마 하방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언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방 위험을 얘기하고 나면은 향후에 또 추가 하향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2자 정도 지킬 거고 물가가 최근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온 것 때문에 뭐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수정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인 윤여삼 연구원을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통위 속보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네. 금통위가 9시 50분에 발표하는 경우 물론 있긴 조금 있어요. 빨랐네요. 네,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발표를 한 것 같고 시장의 이제 혼선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동결이니까 빨리 네.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다음에 이제 쭉 이어가 보죠. 네, 행간의 다시. 의미를 잘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PCL이 뭐 항원 간편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한 후에 이제 승인을 신청했다. 아직 결과는 모른다. 여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이제 코미팜도 가격 제한폭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물론 시세는 시세니까 앞서도 저희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발 중인 신약 물질 파나픽스죠. 네. 개발 중입니다. 아직 개발된 거 아니고. 그다음에 국내 식약처 긴급 임상 시험 계획 신청이죠. 네, 임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계획을 거죠. 신청했어요. FDA도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네. 당국도 급하니까 신청에 대해서 임상을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중한 것이 좀 필요하죠. 네. 네. 개발 중인 신약 물질 이제 뭐 사이토카인의 적용증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적용이 완전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론 기업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꼭 잘 봐야 되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네. 몇 달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비근한 예로 이건 조금 안 좋은 예인데 뭐 코센이라고 하는 작은 기업이죠.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내용 보니까 중간에 이제 자회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잠깐 반등을 했어요. 네, 어제는 아니고 맞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다가 어제는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결국엔 뭘까요? 자회사 어딘지는 뭐 불분명하고 뭐 이름은 있어요. 근데 네.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샘플식품, 해볼까라는, 네, 네. 간장 만드는 샘플식품도 코로나 백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요. 지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회사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추진하는 그 팩트만 가지고 주가를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요. 이 말처럼 서술어까지 끝까지 좀 보자라고 신중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결산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감사보고 시즌이. 네. 여기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의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은 이미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뭐 자본 잠식에 네, 사업 손실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이거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이 또 제낙스라는 기업인데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네.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하고 자본 조달을 해서 뭐 깨끗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회사의 입장이고. 이게 2차 전지 주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뭐 메탈 파이버라고만 이렇게 막 금속 극세사인데 그걸로 2차 전지의 성형을 자유롭게 네. 하고 고속 충전과 그다음에 출력을 높인다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는데 검증이 잘 안 됐단 말이죠. 특허 신청을 막 해놓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배터리를 보면 뭐 성형을 하트 모양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막 회사는 밝혀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아이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사실 이런 본질이 흔들리는 회사들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다고 해서 막 따라가거나 그리고 내용만 보고서는 추정하면은 분명히 또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네. 좀 정량적인 것도 찾아보자라는 그렇죠. 거죠. 경각심을 네.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항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 더 꼼꼼히 보자라는데 포인트를 네.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코스닥 150에서 편축이 되면은 네, 편입되는 편입되는 기업도 종목이 있잖아요. 편입되는 기업이 차라리 좀 볼 수 있는 거죠. 뭐 네. ENF 테크놀로지나 에이스테크가 편입될 맞아요. 가능성이 네. 제기되죠. 네. 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신 없으셨을 텐데요. 요즘 이번 주는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관련된 연관 이 키워드와 또 이슈들
너무 많았어요. 너무 네, 많아가지고. 쏟아지고 있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엮어서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앵커가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오늘 좀 톤이 반쯤 나갔기 때문에 다시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저는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